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아침 9시 20분입니다. 어제 미국도 상승 마감해가지고 오늘 한국도 갭상승해서 상승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풋옵션이 지지력이 거의 없다라고 봐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뭐 미국이 상승 마감 해버리니까 뭐 쭉쭉 밀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풋옵션 죽고 콜옵션은 살아나고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좀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게 보시면 뭐 어쨌든 박스권이 언젠간 탈피가 되겠지만은 지금 현재 몇 주간 이렇게 대충 몇 주간 요런 박스 내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몇 주간 박스 내에서 놀고 있다 보니까 옵션이란 상품이 박스권에서 놀면은 이게 프리미엄이 사그라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가격이 줄줄줄줄 흘러내려요. 시간같이만 까이고. 그래서 콜옵션도 불쌍해졌고 풋옵션은 완전 처참하고 뭐 어쨌든 이런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전혀 빠진다는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없죠. 그죠? 빠진다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능성이 있던 자리들 다 박살내고 뭐 어쨌든 오늘도 박살나고 있기 때문에 풋옵션이 뭐 지수 하락에 대한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또 되어 버리고 있죠. 굳이 어떤 걸 찾자면은 뭐 글쎄요, 아마 그렇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일단은 정고점 자리죠. 4월 29일 날 나왔던 정고점 자리. 그러니까 미국 선물도 사실 아직 좀 돌파를 못한 애도 있고 나스닥하고 S&P가 조금 분위기가 서로 다른데 좀 강한 뭐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뭐 이미 뭐 정고점 돌파해갖고 신나게 상승하고 있기도 하고 S&P는 조금 뒤지고 있고 다우는 뭐 완전 저 밑에서 좀 흐름을 못 따라가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아무튼 한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뭐 어떻게 하려나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미국 나스닥은 이 위에 넘어가 있는 상태고 S&P는 여기 어디 정고점 어디 여기 어디 언저리에서 놀고 있는 거고 다우는 조금 밑에 있고 한국은 어느 정도 강력함을 어느 정도 강하기를 유지할지는 솔직히 뭐 잘 예측이 안 됩니다. 일단은 정고점이 있는 자리 여기에서 일단은 뭐 지금 현재 9시 반쯤 됐는데요. 뭐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지 아니면은 여기서 저항 받을지는 뭐 알 수가 없으나 일단은 뭐 여기 어딘가에서 일단 버벅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은 4월 29일 날 고점 자리 4월 29일 날 만들어놨던 이 저항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한번 버벅거리기는 할 수 있는 자리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일단은 그렇다고 해서 버벅이란 얘기지 여기서 뭐 강력하게 매도세가 쏟아진다 이런 얘기는 그죠? 그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죠? 그거는 좀 어려운 얘기죠. 분봉에서 봐도 뭐 그런 거죠. 4월 29일 날 만들어놨던 요 자리 제가 방금 전에 네모 쳤던 게 요 자리인데 이 자리를 분봉으로 보면 30분봉에서 보면 뭐 어쨌든 대충 여기 있는 이 정도 자리일 겁니다. 4월 29일 날 여기쯤에서 많이 거래가 됐으니까 아마 여기 어딘가에 매물대가 있겠다라는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한 번쯤 버벅할 수 있어요. 그죠? 한 번쯤 버벅할 수 있어. 미국 일부 지수는 넘어가 있고 그 일부 지수는 밑에 있고 한국은 어느 쪽일 것이냐 뭐 솔직히 예측이 잘 안 됩니다. 예. 뭐 아무튼 일단은 한국이 오늘 할 거는 여기 29일 날 나왔던 고점 부분에 있는 뭐 매물대에서 여기서 테스트를 하겠죠. 넘어갈 수 있냐 없냐, 여기 위에 저항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강한 힘이 있어야 여기 넘어갈 수 있느냐 이런 거를 아마 테스트할 겁니다. 코스닥은 보시다시피 뭐 미쳐가지고 나스닥 상승하는 거를 뭐 거의 다 따라가고 있어요. 나스닥이 많이 오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참고로 뭐 이런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약간 좀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게 지금 이 보시면은 코스닥 150 지수인데요. 이게 보시면 여기서부터 일단 여기까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자 생각을 해봅시다. 이게 주식이 어디서부터 빠졌죠? 코스닥 150이 코스닥이 대충 빠진 게 지난 고점이 대충 여기 정도 자리일 겁니다. 그죠? 대충 여기 정도 자리일 거예요. 여기서부터 빠졌으니까 여기가 이제 빠지기 직전에 직전 고점입니다.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졌어요. 자, 빠지고 나서 이제 신나게 올라왔는데, 자, 올라온 상황에서 이제 어쨌든 힘들잖아요. 그죠?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하락의 에너지라는 게 있고 상승의 에너지라는 게 있는데, 자, 여기는 중요한 어떤 굉장히 무거운 저항이 있는 자리. 왜냐? 여기가 본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부터 빠졌으니까. 여기가 본전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이런 자리에 거의 다 와서 여기서 이렇게 갭상승을
파바바박 하면서 넘어가는 거. 더군다나 여기서 어떤 상승에 대한 피로감이 약간 누적되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무시하고 이렇게 여기서 마지막에 눌림 한번 주고 팍팍팍 3거래일 연속으로 오르고 있다는 거. 이 자리는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있는 요 자리, 여기 있는 이 분홍색 매물대 자리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가 아니겠죠. 여기 언저리부터 사람들이 슬슬슬슬 매도를 때리고 있겠죠. 뭐 여기 언저리 이렇게 좀 약간 좀 굵은 범위에서 너무 이건 굵게 친 거고 아마 한 글쎄요 요 정도 범위대에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저항이 쌓여 있을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거를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넘어가려면 이 자리를 돌파하고 더 밝은 미래로 나가려면은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될까요? 여기 매물대가 어마어마한데 이거는 여기를 돌파하려면은 다량의 거래량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래량과 오랜 기간 동안 이 자리에서 매물을 받아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여기도 그런 모습이죠. 여기 언제예요? 19년 10월 달에 여기서부터 한 번 또 레벨업을 시도했는데 이거 10월 말부터 해서 11월까지 2달 가까이 여기서 놀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결국 돌파 못하고 밀렸죠. 자, 그리고 여기 12월부터 1월까지 한 달 동안도 돌파 시도했는데 밀렸고 한 번 더 왔어요. 2월 18일 날 2월 달에도 여기 한번 넘어가려고 시도했어요. 이거 무려 3번이나 실패한 자리인데 여기를 지금 한 번에 이렇게 갭상승으로 매물 소화 없이 과감하게 넘어간다라는 거는 글쎄요. 만약에 이게 진짜 이렇게 많이 올리고 싶은 세력이라면은 저 같으면은 여기서 최대한 어떤 매물 확보를 좀 많이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물량 확보 많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나오는 물량 다 받아서 여기서 최대한 기고 기어가면서 어떤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이런 어떤 중요한 저항에다가 대고 3거래일 연속으로 막 갭으로 장대 양봉을 뽑으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없이 그런 건전한 소화 과정 없이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건 일단은 별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뭐 물론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은 이 솔직히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와 있기 때문에 약간 좀 주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코스피는 뭐 모르겠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확실히 어쨌든 중요한 매물대에 왔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해서 상승시키는 게 과연 진짜 앞으로 많이 오르려고 지금 매수세를 뽐내는 건지 아니면은 야 니네 추격 매수 안 들어오냐 라고 하면서 살살살 꼬디기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미국장 내용 한국은 뭐 여기 정도까지 보고 뭐 안정적입니다. 그죠? 또 원화 환율 또 강세로 나오고 있고 뭐 외국인 들어오는 척 해주고 있고 참고로 외국인 들어오는 것도 약간 좀 여러분들 우리가 약간 색안경을 쓰고 봐야 되는 게 지금까지 외국인이 언제 들어왔나 참 이 얘기만 하고 미국장 넘어갈게요. 자, 지난 3월 말부터 3월 중순부터 해서 여기까지 올랐죠. 자, 이 중에서 외국인이 눈에 띄게 들어온 게 언제냐면은 요날 그리고 요날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사례를 봤을 때 이 외국인이 본격적으로 순매수를 진짜 큰 액수로 때린 게 요 이틀밖에 없어요. 근데 이 이틀 이거 이렇게 외국인이 산 다음 날은 꼭 어떻게 됐나요? 꼭 자빠졌어요. 왜 그랬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급이라는 것도 사실 여러분들 이게 외국인과 기관이 마음대로 만들어내는 거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믿기는 조금 뭐하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언제나 외국인이 들어오는 게 중요한데 외국인이 그냥 들어오는 게 아니고 꾸준히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은 뭐 외국인이 마치 장난이라도 치듯이 꼭 이렇게 고점에서만 현물 매수 몇 천억 조 단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글쎄요. 오늘도 일단 270억 현재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외국인이 뭐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닙니다만은 외국인 매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부분도 있긴 있습니다. 한국장은 여기까지 하고요. 미국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미국은 어제 또 신나게 올랐죠. 미국 신나게 올랐습니다. 선물 기준으로 보자면요. 선물 기준으로 보자면 아우 오래간만에 크게 보네요. S&P 선물 기준으로 보자면은 자 지금 어떤 자리가 중요한 자리냐면 4월 30일 날 종가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부터 개파락 출발해서 어떤 지금까지 버벅거림이 이어지고 있으니까 어떤 기준은 4월 30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30분 봉인데요. 뭐 몇 분 봉을 보시나 큰 상관은 없고
어쨌든 30분봉상 뭐 30분봉은 제가 좋아하는 분봉이라 보는 건데, 대략적으로 보시면 여기가 4월 30일입니다. 아, 이게 사이즈가 안 맞네. 이렇게 봅시다. 좀 작게 볼게요. 네. 대략적으로 보면은, 자, 여기가 4월 30일이에요. 여기 지금 갭이 좀 떠 있죠. 이 자리가 4월 3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를 계속 넘느냐 마느냐를 좀 고민하고 있는데, 뭐 일단은 뭐 살짝 넘어갔다가 내려갔다가 막 그러고 있긴 합니다. 아직까지는 좀 약간 비겁하게, 어제 같은 경우는 어떤 흐름이었냐면요, 지금 제가 꺼놓은 이 분홍색 선 있죠. 이 분홍색 선이 4월 30일 날 나왔던 어떤 중요한 자리다. 정확하게 그거는 아마 한 여기 정도일 겁니다. 여기 정도일 건데,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제는 흐름이 좀 그렇더라고요. 새벽 1시까지 정도 보다 잤는데, 새벽 1시쯤 되니까 팍 쳐올리더라고요. 이 자리도 뭐다? 이 자리도 방금 제가 코스닥 설명하듯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매물대고 저항이거든요. 이거 저항을 장대양봉으로 돌파한다고? 이 거래량도 이거 물론 나오긴 나왔습니다만 약간 의심스럽더라고요. 그러더니 일단 장중에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한국 장시간에 거래량 없이 이렇게 올려는 놓고 있는데, 분위기는 좋으니까 아마 올려놓을 것 같긴 한데요. 뭐 어쨌든 진실로 이 자리를 넘어설 건지는 또 한번 오늘 밤에 또 봐야 되는 거겠죠. 아무튼 뭐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일단 하락엔자는 물 건너갔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져야 되는데 빠져야 될 자리에서 안 빠지고 올라가니까 하락엔자는 물 건너간 거고, TVIX 뭐 그쵸, 결과적으로 S&P는 또 다른 고점을 테스트하러 올라가겠죠. 뭐 현물지수로 봐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뭐 현물지수로 봐도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어제 웃긴 게 중국 수출 뭐 호조다, 뭐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이런 재료를 갖고 올리더라고요. 물론 어제 고용지표도 안 좋았는데 고용지표 실업 증가세가 뭐 둔화됐다라는 얘기하면서 막 올리고 있어요. 하여튼 뭐 유동성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유동성의 힘으로 계속 올리고 있는데 뭐 무슨 핑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뭐 무조건 상승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어제 현물지수는 S&P 현물은 뭐 조금 다른 모양이긴 한데 어쨌든 비슷비슷합니다. S&P 현물은 제가 얘기한 2880 뭐 이 정도 자리를 아직 정확하게 말하면 뭐 돌파했다고 얘기하기 조금 애매한 상황이고요. 뭐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 오늘 분위기 좋으니까 또 미국은 또 다른 고점을 만들려고 또 시도를 하겠죠. 또 아마 상승하려고 또 아마 노력을 할 것 같습니다. TVIX는 또 다시 박살이 나고 있고요. TVIX는 또 박살이 나고 있고, 사실 요즘 근데 패턴이 보면은 약간 좀 변형되는 듯한 좀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드는 게, 원래 이제 보통 정석적으로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어떤 저점에 대한 지지력, 2거래일 3거래일 지지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 2, 3거래일 지지하고 나서 박살냈다가 툼해주고 나서 쳐올리고, 그리고 나서 2, 3거래일 지지력 이런 거 테스트도 없이 여기 V자로 쳐올리고, 또 2거래일 정도 여기서 나왔던 패턴 그대로 나왔죠. 패턴 나왔는데 지지력 없이 또 쳐내리고, 약간 좀 패턴이 좀 변형되고 있는 듯한 어쨌든 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겉으로 보긴 굉장히 안 좋아 보이는데 뭐 글쎄요, 아직 어떻게 될지는, 확실히 이게 패턴 모양만 갖고 보는 거는 이게 학습 효과 이런 것 때문에 뭐 무슨 패턴이 나오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이런 건 확실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능성은 높긴 높은데요, 2거래일 동안 이 시간 가치가 있는 상품을 2거래일 동안 빠지지 않게 지지했다는 게 어쨌든 굉장한 거긴 한데, 여기서 매집했던 애들 어떻게 처리를 하게 둘련지, 여기서 매집했던 애들 그대로 손절하고 나와야 될지 아니면은 이게 페이크일지는 또 오늘 밤에 봐야지 알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분위기는 너무 좋아가지고 뭐 함부로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뭐 그런 상황이에요. 달러 인덱스 이런 건 여전히 약간 뭐 고점대에서 계속 놀고 있고요. 뭐 어제 좀 빠지긴 했지만, 어제 이제 주식이 오르니까 많은 어떤 위험 지표들이 다 내려와서 좀 안정적인 모습으로 바뀌긴 바뀌었지만, 일단 절대적인 레벨 자체는 높습니다. 아무래도 뭐 자꾸 술퍼 부양책 쓴다고 미국에서 채권 발행하니까 전 세계에 있는 달러가 자꾸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좀 있긴 있습니다. 달러가 계속 빨려 들어가니까 시중에서 달러가 메말라갖고 여기 달러 인덱스가 좀 치솟는 듯한 모양이 나오곤 있어요. 이게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올지는 뭐 일단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가 있겠죠. 자, 아무튼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뭐 오늘 시황 좀 한번 읊어봤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